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방송 주제 신청을 해주신 것들 중에 경매 관련 궁금증 중 하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 초보 투자자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누가 집을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둬 본인이 연체 중인 걸 당연히 알고 곧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대로 못 받을 테니 급매로 집을 내놨을 거 아냐. 그런데도 안 팔렸다는 건 하자가 있다거나 시장에서 탈락한 물건이기 때문 아니야?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했지만 경매 물건 중에는 의외로 권리 관계가 깔끔한 것도 있어서 자신 있게 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경매 물건들은 모두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나온 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앞으로 경매 투자를 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네, 정리하면 경매 당하는 물건은 다 하자가 있거나 안 팔리는 물건인 것 아니냐입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해결하려면 경매를 왜 당하는가 부터 알아야 됩니다. 경매 당하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면 남의 돈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때 법원에서 강제로 해당 부동산을 팔아서 돈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경매 당하고 돈 없다고 마냥 버티는 채무자들을 국가가 나서서 빚 정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출이자를 잘 내고 원금을 잘 갚으면 경매는 절대 당할 일이 없습니다. 대출 없이 전세를 준 집도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경매를 당합니다. 전세금도 세입자에게 무이자로 빌린 대출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은 대부분 남의 돈을 어떤 사유에선지 갚지 못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경매를 당하냐? 빚을 갚으면 되지 라고 말이죠. 경매가 시작되는 것을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된다고 해도 모두 경매로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물건들이 경매 진행 도중 빚을 갚거나 이자를 내서 경매가 취소되기도 하고 중간에 팔려서 빚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매장에서 입찰까지 할 수 있는 물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들은 그렇게 끝까지 나온 물건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주택자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러 필요성에 의해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다가 매출이 줄어들면서 못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사장님들도 회사에 긴급한 필요한 자금 있죠. 이런 것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회사가 무너지면서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2, 제3의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담보를 받아 투자를 했다가 잘못돼서 다 같이 경매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등에 투자한다고 돈을 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경매를 당하는 이유는 소유자의 자금 사정이 문제인 거지 부동산 그 자체의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이 단지에 경매가 한 건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지에 경매로 한 건이 나와 있으니 나머지 999세대도 모두 안 팔리고 문제 있는 물건인가? 이게 논리적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단지를 잘 보면 실거래도 되고 전월세도 잘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대출 금액이 집 값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집을 팔면 대출을 갚을 수 있는데 뭐하러 경매를 당하는 거죠?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매를 당한 소유자가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진 노력을 해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급매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를
당한 물건을 파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왜 그러냐? 101동 1001호가 있고 101동 1002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1호는 경매를 당해서 현재 주인이 급매로 1억 500만 원에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2호는 대출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물건으로 1억 1000만 원의 시세에 내놨습니다. 그럼 바로 앞집이라 부동산 가치는 똑같은 이 두 물건이 매매 시장에 나오면 사람들이 500만 원 싼 경매당한 물건을 살까요? 현실에서는 잘 안 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99%고 괜히 문제 될 일에 얽혀서 머리 아플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500 더 주고라도 마음 편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더 깎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경매로 낙찰된다고 해서 무조건 급매보다 싸게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매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물건을 무작정 싸게 파는 주인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중개사들도 경매당한 물건은 잘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개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계약서 쓰고 갑자기 집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계약금 받고 주인이 잠적하기도 합니다. 수수료 벌자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제값에 나온 1002호를 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입찰일이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 또 팔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도 반쯤은 자포자기도 하고 중개사들은 집 사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 경매 나왔으니까 차라리 경매를 입찰을 하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진짜 좋은 물건은 경매에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좋은 물건도 나오고 나쁜 물건도 나옵니다. 좋은 물건인데 사정상 경매까지 흘러온 물건도 있고 잘 팔리지 않고 문제도 있어서 그냥 경매로 이번 기회에 치우자 라는 물건도 뒤섞여 있는 게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르고 골라서 투자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강남구 아파트는 나쁜 물건입니까? 아마 다들 강남구 아파트는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강남구 아파트는 경매로 안 나올 거라 생각하시겠지만 나옵니다. 강남구에는 약 12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홀로 아파트, 소형 단지, 30년 된 구축, 신축 모두 포함입니다. 작년에 강남구 아파트가 총 54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취소된 것 빼고 진짜 낙찰돼서 주인이 바뀐 것은 26건에 불과합니다.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 0.02%입니다. 약 1000채당 2채가 경매로 팔립니다.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한 것이 이 경매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나홀로 아파트만 경매로 팔린 걸까요? 팔린 물건 중에는 43억에 팔린 삼성동 아이파크도 있고 20억에 팔린 삼성동 홍실 아파트도 있고 29억에 팔린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있습니다. 43억에 팔린 아이파크가 현재 57억 정도가 시세고 20억에 팔린 홍실 아파트가 현재 26억이 시세입니다. 29억에 팔린 레미안 대치 팰리스는 41억이 시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도 경매에 나오고 팔립니다. 강남구만 그럴까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경매는 소유자의 자금 사정이 문제인 거지 부동산 본연의 가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오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듯이 모든 부동산이 다 떨어진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경매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게 아니고 경매에서도 잘 조사하고 사야 합니다. 초보자들은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매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시세보다 싸게 사야지 경매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세를 다 주고 사거나 더 비싸게 주고 살 거라면 그냥 중개사 찾아가서 일반 매매로 사는 게 훨씬 속편합니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배우는 것이고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싸게 살 수 있어서 경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